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 먹고 혈당 잡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뇨가 굉장히 무서운 것은 그 합병증 때문이죠. 작은 혈관, 큰 혈관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거의 다 또 고혈압을 또 같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이 큰 혈관, 심장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뇌혈관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당뇨의 합병증으로는 눈이라든지 그다음에 콩팥, 그리고 발가락 등에 되돌릴 수 없는 질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비타민C로 이런 당뇨와 혈압에 의한 혈관 건강, 그다음에 혈당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당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평균 수명이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우리가 분비할 수 있는 인슐린의 양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도 적어지고,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는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저항성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뇨나 당뇨 전 단계 인구를 다 합하면 중년 이후에는 약 3분의 1 정도가 당뇨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당뇨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고령화에 이어서 당뇨의 또 다른 원인은요, 과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우리 알코올도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음주 포함, 흰 쌀밥, 빵, 국수 이런 것들이 당뇨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너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우리가 혈당 피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혈당을 낮추게 되는데, 이때 이 혈당들이 전부 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에 축적되게 됩니다. 우리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분비도 방해할 뿐더러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복부 비만 또한 이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과식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먹을 게 굉장히 흔해졌죠. 예전에는 흰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큰 소원이었는데, 이제 쌀밥에 고깃국은 너무 초라한 밥상이 됐을 정도로 먹을 것이 너무나 풍부하고요. 거기에다가 과도한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가 높으면 머리를 두뇌 활동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혈당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자꾸 이제 단 것들을 찾게 되죠. 또 그중에는 음주를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스트레스에 이어서 불면, 사람들이 잠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오고 그럼 또 자꾸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은 부족하고 들어오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혈중에 혈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혈중에 당 농도가 높은 것을 이제 당뇨라고 하죠. 우리가 혈당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당 수치가 높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체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중에 자꾸 당 성분이 많아지고 이게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당뇨잖아요. 당뇨라는 것이 소변이 달다는 데서 나왔잖아요. 이 자체는 뭐 소변이 달고 혈당이 높으면 아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렇게 걸쭉한 혈액이 두 가지 혈관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가느다란 혈관, 그 다음에 큰 혈관. 큰 혈관은 뇌와 심장, 뇌출혈이나 뇌경색, 그 다음에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이런 큰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작은 혈관, 그러니까 망막, 눈이라든지 실명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 콩팥에 악영향을 줘서 신부전, 그러니까 신부전 환자의 거의 모든 약 90% 정도가 당뇨의 합병증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발,
당뇨족이라고 해가지고 발을 절단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이 모두 이제 좁은 혈관, 가느다란 혈관에서 혈당이 높은 혈액이, 찐득찐득한 혈액이 혈관을 막고 터트리면서 괴사, 즉 썩어가게 되는 것이죠. 눈, 콩팥, 발 같은 데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뇌나 심장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당뇨의 합병증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당뇨나 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딱 한 가지 영양소를 권한다면 바로 그것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뭐 피로를 회복하고 이런 거 아니야? 뭐 피부 미용에 좋게 하고, 그런데 이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건 여러분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피부 톤이 달라진다는 하는데, 피부에만 콜라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혈관에도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혈당 때문에 손상되기 쉬운 혈관을 더 탄력 있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비타민 C로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타민 C가 항산화, 항염증,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손상된 혈관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 효과를 주게 됩니다. 비타민 C가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손상된 것을 회복하게 해주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혈당이 있거나 혈압이 있는 분들이 비타민 C를 꼭 섭취를 하셔야겠고요.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는 분들은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산화도가 높아지는데요. 이때 비타민 C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줘서 질병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비타민 C의 장점이 이렇게 많으니까 비타민 C를 꼭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비타민 C가 혈관 건강에 좋은 것은 이 콜라겐으로 해서 혈관의 탄력,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로 해서 치유, 이런 것 이외에도요, 이 비타민 C는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게 되고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혈관도 좋게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 그리고 작용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 이외에도 비타민 C는요,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포스포리피드라는 이런 인지질도 혈관 벽으로부터 떼서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해주니 일석사조, 일석오조의 효과가 비타민 C에 있습니다. 이 비타민 C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비타민 C 영양제보다는요, 음식물로 섭취할 때 그 효과가 더 좋다고 하죠. 비타민 C 일일 권장량은 여성이 약 75mg, 남성이 약 90mg인데요 일일 최대 허용치는 2000m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몇 분은 메가도스, 그러니까 비타민 C를 과량 투여해서 뭐 어차피 소변으로 남는 건 나갈 거고 충분히 섭취하자 해서 2000mg을 드시기도 하는데요. 혹여 비타민 C도 과하게 드시면 뭐 위장장애라든지 뭐 결석이 생긴다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적당량을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타민 C를 어떤 음식으로 섭취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 저희가 많이 권장해 드렸던 레몬 있죠. 레몬 한 개가 약 18mg이라니까 일일 권장량에는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하루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섭취해 주면 큰 도움이 되고요. 레몬에는 비타민 C 이외에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레몬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바로 피망입니다. 피망 반 개를 드시면은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비타민 C 권장량을 다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이외에도 키위를 드시면은 비타민 C, 키위 한 개에 약 70mg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레몬수 하나 그리고 키위 하나 드시면 그날 하루 일일 비타민 C 권장량을 다 섭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탁에서 비타민 C가 굉장히 높은 음식은요, 바로 풋고추입니다. 풋고추 중에 모닝고추라는 또 품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 손가락만한 이런 풋고추인데 전혀 맵지 않고 아삭아삭
단맛도 약간 날 정도로 맛있는 모닝고추라는 게 나왔는데요. 선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 아침에 과일 채소를 작은 도시락을 싸거든요. 뭐 사과,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모닝고추 이 2개 이렇게 해서 하루에 간식으로 섭취하는데요. 아침에 레몬수 먹고 이 풋고추 2개 먹으면 1일 비타민C 권장량을 다 섭취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레몬과 이 풋고추 조합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당뇨나 혈압 때문에 손상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음식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의 역설이라고 해서 차이니즈 패러독스라고 하죠. 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고기 튀김을 먹는데 다른 나라보다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이 특이하게 높지는 않다더라. 근데 그것이 왜일까? 추정컨대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덜 유행했던 게 마늘이 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했던 것처럼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음에도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높지는 않다더라. 그 원인은 양파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양파가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양파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우리 혈관 건강에 매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 중국집에 갔더니 그 양파망 있잖아요. 거기다가 양파 껍질을 가득 담아 놓고 손님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중국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파 껍질을 말려서 이걸 따뜻한 물에 우려서 차로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양파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 이 2가지 영양소로 당뇨, 혈압으로 인해서 손상된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당뇨나 혈압으로 손상되기 쉬운 혈관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가 손상받은 조직들이 잠자는 동안 회복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손상도 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충분한 수면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바로 운동입니다. 혈압도 그렇죠. 혈압이라는 게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이 비만에 있고 내장에 지방이 꽉 껴 있으면 이 혈관이 늘어날 공간 확보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혈관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공간이 없으니까 계속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고, 또 혈당을 낮추려면 식사 후에 또 산책하시고 빠르게 걷고 넓게 걷고 슬로우 조깅하고 해서 혈당도 낮추고 지방을 빼서 혈압도 낮추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식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비타민 C를 먹고 퀘르세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고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 양을 늘려줌으로 해서 혈당도 잡고 혈압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